안녕하세요. 쿠선배의 참견 쿠참의 컨텐츠로 찾아뵙게 된 크리에이터 사기 가원이라고 합니다. 예비 2학번 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크리에이터가 쿠선배의 참견 2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박수! 어떻게 하면 여름방학을 슬기롭고 또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저희가 직접 여름방학 입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쿠선배님들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쿠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살 고3 수험생입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되고 수험생 생활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서 여름방학을 맞이했네요. 입시에서는 여름방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여름방학 공부 계획이 더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지네요. 방학 때 학교에서 보충 수업과 자습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보충 수업을 듣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혼자 자습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됐네요. 이제 수험생 생활도 몇 달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보충 수업 듣는 게 시간 낭비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안 듣기에는 선생님이 듣는 거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뭐가 더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쿠 선배님들은 방학 보충 수업과 자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여름방학 때가 되면 가장 걱정도 고민도 많은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학교 보충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해요. 여름방학 때가 되면은 수능을 준비하지 않는 다른 친구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풀어져요. 자습보다는 학교 보충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에 집중했던 게 저는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수업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습 시간이 되게 길고 지루하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친구들이랑 소통도 하면서 좀 힐링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으로 자습 시간에 조금 더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충 수업을 일종의 보험이라 생각해요. 보험이요? 네, 좀 신기할 수도 있는데 보충 수업을 신청하게 되면은 학교에 나와야만 하는 이유가 생기게 되죠. 방학을 보내시다가 한 번쯤 오늘 너무 덥네 혹은 오늘만 쉴까? 이런 생각 하시는 일 있으시죠? 네. 그런 생각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나중에 공부 습관을 잃게 돼요. 이런 한 번 잃게 된 공부 습관을 다시 만드는 것은 오래 걸리죠. 그래서 보충 수업을 신청함으로써 이런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개인 공부 시간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보충 수업보단 자습을 추천드립니다.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들으면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시간 관리와 학습 관리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개인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스스로 온전히 흡수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순공 시간이라고도 하죠. 그거를 자습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쿠선배들의 참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사연 읽어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쿠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살 고3 수험생입니다. 아침 6시에 기상, 새벽 2시에 취침, 순공부 15시간만을 위해서 6개월간 노력했는데요. 계획이 쉽지 며칠만 실행해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공부만 계속하니까 점점 지쳐가고 피로도 쌓여서 몸이 안 좋은 날도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더워지니까 몸에 기운이 더 빠진달까. 슬럼프에 빠지면 헤어나기도 힘들다던데 지금 제가 슬럼프인지 아닌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름방학 때 이런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선배님들 도움을 주세요.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수험 기간이 무척 중요하죠. 하지만 공부량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후배님도 사연을 보니까 이런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첫째, 이런 힘듦을 수용해보세요. 다들 6개월간 달려왔고 여름방학에 와서는 모두가 지쳐있을 거예요. 즉, 이런 힘듦이, 이런 아픔이 후배님만의 것이 아니란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좀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비롯해서 유산소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일 수 있었습니다.
운동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운동은 지금 협소해가지고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스트레칭 한번 준비해왔거든요. 혹시 모의고사 풀다가 너무 집중해가지고 승모근이 뭉치거나 머리가 아픈 적 있으셨나요? 승모근을 풀어주기 위해 뭐 목을 마사지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승모근이 풀리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원한 것 같네요. 다행이네요. 저는 운동도 좋지만 그래도 수험생이면 5, 6시간은 꼭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깨어있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리하게 계획을 짜다 보면 그게 오히려 본인한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은 굉장히 덥고 습하고 또 수험 기간의 중간이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이 되게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휴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공부를 한다면 일요일은 꼭 쉬는 날로 정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쉬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를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치지 않고 공부를 하려면 진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건국대학교 탐방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힐링한 경험이 있어요. 이때 저는 건국대학교 캠퍼스를 거닐면서 제가 내년에 이 학교 학생이 된다는 것을 상상을 했고 그래서 이에 자극을 받아서 입시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휴식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지언정 이 휴식이 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가짐을 다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자신의 취미생활과 여가를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비 2학번 분들 어떻게 고민이 다 해결되셨나요? 근데 이대로 마무리하기엔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준비해보았는데요. 그건 바로 쿠선배들의 한 줄 참견입니다. 모든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쿠선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줄로 담아서 준비를 해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들으러 가보실까요? 저희의 한 줄 참견은요. 일단 저의 한 줄 참견은 작은 휴식과 여가 생활은 공부를 자극시킬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수험생 분들이 2년 반 동안 공부를 하면서 달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듯이 휴식과 여가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팁을 주자면 휴식과 여가 생활을 대학교 탐방이나 친구들과 학교나 카페에서 모의 면접 등을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면 분위기를 환기하면서도 입시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 한 줄 참견은 플래너와 타이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플래너와 타이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하루 공부할 목표를 플래너에 적어두고 공부한 시간을 타이머로 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그 시간을 플래너에 적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 들이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더 계획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부작용이 뭐냐면 타이머와 플래너를 깜빡하고 안 가져가는 날에는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좀 공부를 하기 싫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은 조금 더 이 점을 고려해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한 줄 참견은요? 저의 한 줄 참견은 자신만의 즐거운 공부법을 찾아라입니다. 특히 여름엔 더 덥다 보니까 몸도 쉽게 처지고 공부하는 게 더 쉽게 지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한다가 집중력이 한번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그날 공부가 전부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을 바꿔가면서 공부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매일 모든 과목을 조금씩 공부한다든지와 같은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특히 장소를 바꿔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 장소, 한 과목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의 한 줄 참견은 혼자라고 느껴질 때는 주위를 둘러보세요인데요. 여러분 수험 기간은 무척 외로워요. 혼자만의 싸움으로 이제 흘러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 4,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성공적인 수험기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1학번 쿠선배님들을 모셔보고 어떻게 여름방학을 슬기롭게 보낼지에 대해서 고민 상담과 조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입시에는 정석이 없듯이 저희가 했던 이야기는 모두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립니다. 모든 수험생들의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구선배의 참견 컨텐츠는 쭉 이어질 건데요. 혹시 보고 싶은 영상의 주제나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